안녕하세요. 방금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임영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알면 보이는 100세 시대라고 너무 거창하게 써진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연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정보와 대처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퇴직 후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책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지금 웰컴 100 그리고 2023년에 나온 100세 시대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출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2023년에 이쪽에서 100세 시대의 인생 수업에 대해서 이 얘기를 조금 전개해 볼까 합니다. 노후가 길어지면서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계에 대한 문제, 돌봄, 복지와 같은 사회보장 체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 취미, 죽음 등 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과제가 우리들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대처할 것인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굿 라이프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적인 노후 삶에 대해서 웰컴 100에 해석 1, 2, 3, 4, 5 크게 5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한국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고령사회, 고령화에서 화만 빠지고 고령사회로 넘어가져 있습니다. 이 14%가 넘으면은 우리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2025년에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이 속도를 보면은 일본이 10년 걸렸습니다. 영국이 50년을 걸렸습니다. 미국이 15년을 걸렸는데 우리 한국은 7년 걸려서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6년이 되면은 일본을 우리가 제칩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은 65세 인구가 44%를 차지하니까 10명 중이면 5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빠른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단기간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라든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국 사회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감소, 이 데드 크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해에 20만 명이 태어나면은 죽는 사람은 25만 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점점 감소하고 대신에 노치원이라는 노인들 유치원이라는 말, 노치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노치원이 증가하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벚꽃 엔딩에 대한 얘기라든가 산부인과가 폐업이 되고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하는 노노상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수반해서 직업의 형태도 바뀌어지고 의식 구조, 사회 구조, 공동체의 상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신문지상이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뉴스를 장식합니다마는 고독사에 대한 문제,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 그 다음에는 자살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일본에서 이 노인 혐오라는 의미의 혐노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노인을 혐오하는 또 비하하는 틀딱충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틀니를 딱딱 소리를 내는 벌레 같은 노인을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 것이죠. 연금충, 연금만 받아먹는 벌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노인충, 노인 벌레라는 이와 같은 비속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은 그 사회의 정서와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와 같은 비속어가 속출한다는 것은 노인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의 인류학 교수이자 언어학자인 사피오프 이 교수님들의 가설에 의하면은 언어적 표현은 인간의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혐오적인 언어 표현이 있다면은 세상을 선과 악, 그렇지 않으면 흑과 백의 이분법 구도로 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과 관련하여 주로 이 경제라든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은 다가오는 위험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중한 코뿔소가 다가오면 누구나 땅의 울림을 듣고 느낄 수가 있는데 막상 다가오면은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연금에 대한 고갈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15세에서 64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지방대학이 붕괴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의 감소와 같은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진동을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은 모두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씩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과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혜를 발휘해 달려드는 코뿔소를 우리가 제압하고 장수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구가 감소 소멸하여 노인들이 쓸데없는 진작 취급당하는 세상이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입니다. 일본에 이 무연사회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연사회라는 말은 연고가 없는 단절된 상태를 뜻합니다. 한국도 2000년대 후반부터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며 예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촌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1년에 6,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긴 이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고 노인 빈곤과 세대 갈등 등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이 은퇴를 하면은 그 가정에서는 초기에 은퇴병이라는 진통이 조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 분노와 고립감을 느끼고 능력은 아직 충분한데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사회에서는 능력이 충분한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연령차별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86년에, 영국에서는 2011년에 이 에이지 리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의욕과 실력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회, 원하면은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하는 워킹 시니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워킹 시니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4할 가까이 40% 가까이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취업 인구의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고용률은 세계 1위입니다. 워킹 시니어와 관련하여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그레튼 앤 스콧 교수가 지금의 산업사회는 70세 남짓 수명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25세까지 교육을 받고 직장에 나가서 50세 정도 일을 하고 70 전후에서 은퇴하면서 저세상으로 간다는 주로 3단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4차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직업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보통 50세, 60세 정년하면은 뭔가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뀐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지타이 타카모리라는 교수가 쓴 한국에서도 번역된 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하류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일본은 공적연금 계획을 하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은 훨씬 높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이 아마 14.8%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3.1, 일본의 19.6, 독일의 10.2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빈곤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23년 통계입니다만은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살 때에 최소 월 들어가는 노후 생활비입니다. 서울에서 살려면 337만 원, 광역시는 299만 원, 도시 지역은 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284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노후를 책임져 줄 마법 지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류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제 능력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분수에 맞게 다운사이징 이런 말들을 여기에 계신 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다운사이징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학식 경험자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자식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느냐. 물론 정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6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0세 시대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경계하고 열정 호르몬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월급이라든가 승진이 없어도 보람찬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고, 넷째는 자기류의 삶을 살아라. 다섯째는 평생 연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여섯째는 배우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 첫 번째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전제로 인생을 설계가 필요한다는 것인데, 은퇴 후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후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합니다. 남은 40-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재취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재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포지션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체면치레라든가 소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일본 책에 주로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사회적인 아이덴티티를 버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왕년도 해체를 하고 허세 부리지 말고 과거를 리셋해야 재취업하는데 유리하다고 할까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말씀드릴 것은 욕심을 경계하고 열정 호르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어서도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고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욕지족이란 말이 있듯이 욕심을 경계하고 대신에 목표를 잊지 않고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런 열정 없이 100세 시대를 산다면 너무 삶이 허무하고 무료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독일에서 사이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중요한 가치를 표현하려는 의도와 행동, 동기를 갖게 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열정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월급이라든가 승진이 이제는 없습니다. 정년을 하면은 그래도 보람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은퇴하면 누구나 진급이라든가 연봉, 명예, 지위 등과 같은 자기 확장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적 보상이라는 것은 보람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조그만 것에서 만족감, 자기 효능감 등
자기 내부에서 얻어지는 보상을 말합니다.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적 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능 기부를 하려고 어느 기관을 찾아갔는데 일본어를 좀 가르쳐 보려고 갔습니다만은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봉사해 주고 싶어도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